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저희가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릴 우리 건강 식구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물 아니죠. 다양한 건강 정보로 무장한 건강 365 벌써 9년차 경력직이 된 반갑습니다. 장혜은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네, 몸도 건강하지만 뇌가 무엇보다 건강한 남자 이태욱입니다. 오. 알차고 건강한 최신 건강 정보 기대해 주세요. 건강나. 건강남. 저는 분위기를 한번 시키러 왔습니다. 네. 뷰티, 큐티, 프리티. 와우.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그래요. 고인물도 있지만 새로운 얼굴도 함께하고 있는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네. 고인물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우리 식구들만큼이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건강 상식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19.6%입니다. 네. 5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금연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세우는 목표가 금연하기잖아요. 근데 사실 해가 거듭날수록 금연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만큼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보다 끊기 어려운 게 또 흡연이에요. 아이고. 그 정도로 금연이 어렵다는 얘기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정말 담배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못 끊어요. 네. 그래서 너 그러다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내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 다 흡연하셔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흡연을 해도 오래만 잘 살더라. 장수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일단 사실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볼까요? 알려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흡연자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흡연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보다 기대 여명이 10년 정도 짧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에서 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암, 방광암 같은 그런 암 발생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폐쇄 폐질환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동반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흡연 무병 장수하시려면 금연이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꼭 금연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흡연을 해도 장수할 수 있다는 분들에겐 이렇게 꼭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말도 안 되는 금연해야 소리다. 된다. 그만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담배를 안 피우지만 하나 꼭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 예. 네. 직장에 가거나 군대에 가는 또 친구들이 담배를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장점 하나만 꼽자면 스트레스 해소는 네.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에서. 보통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흔히 담배 땡긴다, 한 대만 줘, 뭐 이런 네. 분들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애완가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흡연이 어느 정도 글쎄요 스트레스에 좀 영향을 줄까요? 해소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들? 영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스트레스 모르겠고요. 진짜 모르는 일단 눈빛인데?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전 냄새부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담배를 피진 않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거는 같아요. 오. 왜냐하면 그래요?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이렇게 담배 연기 후
했을 때 이게 나의 한숨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아하. 이걸 보면 나의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합리화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있고 오히려 이걸 피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가 네. 더 몸에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두 분은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 한 명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담배가 싫다. 뭐 이런 제가 의견인 스트레스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백해 무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담배도 단 하나 스트레스 해소에는 효과가 있는 건지 네. 함께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줘요. 흡연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를 잠시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흡연자들은 보통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을 때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그런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담배를 피워주게 되면은 이제 금단 증상이 좀 완화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완화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가 스트레스에 더 나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금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 후 6개월 동안 서서히 스트레스 지수가 점수가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은 스트레스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X였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순간이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한다는 거 우리가 꼭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정말 네. 담배는 백해무익한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금연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되게 뭔가 좀 잘 아는 것처럼 좀 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지?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담배면 담배지. 뭐 덜 해로운 그런 담배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담배 파는 그 진열대가 진열대. 있습니다. 네네네. 진열대 보면 담배 이름이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타르 담배, 마일드, 뭐 라이트 이런 단어들 우와. 미사여구가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타르 함량이 적다 보니까 몸에 좀 덜 해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세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요즘 음료도 네. 뭐 저당. 0칼로리, 그쵸. 저당.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난 근데? 담배도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것 얇은 게 더 같습니다. 괜찮은 네네. 것 같아요. 일단 적으니까. 뭔가 그래요? 마일드라고 하면은 네. 진짜 예, 효과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좀 혹하고 넘어갔는데 자,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한 담배가 과연 덜 해로울지 한번 알아보죠.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라이트, 마일드 이런 이름이 딱 붙으면 뭔가 유해성이 덜하고 좀 더 순한 담배일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담배들을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상 흡연을 위해서 더 깊게 흡입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담배를 피우시게 됩니다.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니코틴 농도가 혈중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일드라든지 라이트라든 담배라고 해서 우리 몸에 덜 유해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일반 담배와 그런 유해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저타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그런 검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담배에 표기된 타르 연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95배 정도 이상 되는 농도를 유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저타르 담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타르 순한 담배도 결코 우리 몸에 덜 해로운 건 절대 아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진짜 소름이에요. 저는 당연히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마일드, 뭐 라이트 누가 봐도 왠지 네. 좀 적게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시 이게 다 한번. 상술이래요. 속으시면 아니에요. 아니 됩니다.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에 대한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었네요. 네. 아니 근데 뭔가 순한 담배를 얘기하니까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또 전자담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피잖아요. 약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 들고 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담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게 맞아요, 뭐예요? 맞아요. 담배 꾸미기. 그래요? 진짜 액세서리처럼. 맞아요. 근데 담배 이게 예쁘게. 전자담배가 특히 이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아름답다고 액세서리처럼도 쓰시고 예. 특히 향이 오. 달콤한 과일 향도 나고 맛도 달콤해서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 나온 대로 좀 덜 해로운 담배다 이런 인식도 있지만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10명 중 4명이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체제다 또는 금연 보조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물론 냄새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네. 냄새가 나는 그런 전자담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담배의 대체제는 될 수가 있지만 네. 금연 보조제라는 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이름 네. 자체가 전자담배인데. 그죠? 그런가?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아리송한데 이번에는 전자담배는 과연 우리 몸에 덜 해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전자담배가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건강에도 덜 해롭고 그리고 또 금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자담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WHO하고 미국 CDC에서는 전자담배를 건강에 해롭고 안전하지 않다고 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담배 사용하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담배 사용률이 지금 거의 4%를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주 매일 흡연하는 그런 장기 흡연자로 빠질 위험이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전자담배를 아주 피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나중에 관련형 담배랑 같이 피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마 간접흡연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냄새도 없고 향기도 냄새도 없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전자담배도 옆에 주위에 공기 중으로 유해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건강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간접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담배랑 동일하게 간접염 위험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담한데요, 전담한데요. 청소년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요. 아시겠죠? 무슨 공익 광고를 저희가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순한 담배도 전자담배도 그냥 같은 담배일 뿐이고 안전한 흡연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본격적인 화두입니다. 이 담배를 끊는 거, 금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란 말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또 유명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금연만큼 쉬운 게 없다. 난 100번도 넘게 해봤으니까. 아이고, 그만큼 예, 하기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죠. 되게 희화적인데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 100번도 넘게 할 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담배가 끊기가 진짜 힘들다 보니까 뭐 요즘 끊을 수 있는 많은 게 나와 있죠. 뭐 껌이라던가 그쵸? 사탕이라던가 그죠? 네. 그리고 금연 패치 같은 게 있던데요. 그래서 아. 몸에 이렇게 어느 날 지인이 붙이고 왔더라고요. 간편하게. 네. 그래서 뭐 모기 같은 거 물렸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금연 패치래요. 어머나. 네. 그래요. 저도 예전에 흡연을 했었으니까 네. 금연을 위해서 금연 패치를 이렇게 붙여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영서 씨는 그 아는 분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네. 그분은 금연에 성공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못했죠. 어떡해. 네, 못했죠. 금연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또 태우시더라고요. 네. 오,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니코틴 패치에 담배까지 태우시면은 네. 그러니까. 니코틴 플러스 니코틴. 오, 뭔가 그렇죠. 2배 같은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몸에도 네. 안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경험해본 그런 궁금합니다. 행동이었는데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연 보조제를 사용해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알려줘요.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흔히 있으신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보조제들은 결국은 니코틴이 체내에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니코틴이 체내에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패치니까 피부에 붙이다 보니까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제보다는 요즘은 이제 금연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금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복용하면 우리 뇌에서 마치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그 똑같은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아주 쉽게 좀 끊어주는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금연하시는 분들이 의지만으로 금연을 하실 때는 보통 성공률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연 약물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금연 성공률이 거의 30%를 상회하는 정도로 성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실 때 혹시 이제 이런 약제들을 같이 복용해서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담배를 끊으면은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 말이죠. 바로 제 맞아요. 가까이에 아는 동생이 담배 끊고 나서 불과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9kg가 쪘어요. 9kg. 남자아인데 9kg? 9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라고 물어봤더니 뭔가 좀 입이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마무리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아하.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먹었대요. 그러다 어머. 보니까 살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구면을 너무 오래 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입맛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여성 흡연자들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려고 네.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입맛이 주변에. 떨어지나? 네. 그래서 식욕에 약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담배랑 다이어트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느껴지는데 음. 굳이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담배 피우시면 입이 좀 텁텁하다, 네. 또 혀에 좀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뭔가 입맛이 싹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도 오히려 해봅니다. 담배를 끊으면. 네, 그럴 네.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연하면은 살이 찌게 된다. 이건 과연 사실일지 우리 의사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줘요. 금연하시면은 체중이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이제 입맛이 조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조금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식사량이 늘어서 체중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담배를 끊으시면 손이 심심하기 때문에 군것질을 자꾸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느시는 분들은 금연하시고 한 4, 5kg까지도 체중이 늘기도 하시는데요. 그래도 체중이 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위험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위험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금연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금연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좀 식사 조절을 같이 조금 하신다든지, 그다음 운동을 병행하시면 체중 증가 없이 우리가 좀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연 후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과 담배 상관관계,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흡연자들이 몸에 쌓인 독성 물질이 운동으로 인해서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담배 해로운 그런 것들을 좀 배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과연 있는데, 그럴까요? 세호 씨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기는 한데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흔히 네. 우리가 노폐물 빠져나간다. 네. 우리 붓기랑 독소 빼야 되니까 땀 네. 흘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담배도 독소니까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면 흡연자들한테는 너무 희소식 아니에요? 왜냐면 그쵸? 담배 필 거 다 피고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면 돼. 그냥 운동하면 돼. 그러면은 폐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폐로 들어가는 거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반반 걸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 보통 알코올, 술을 먹은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알코올기가 땀으로 많이 배출된다. 네. 뭐 이런 네. 건강 상식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될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려줘요. 닥터스!
안타깝지만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독성 물질들이 체내로 더 잘 배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담배에 포함된 것들이 뭐 니코틴이나 타르,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발암 물질이나 이런 유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니코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땀으로 배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든지 이런 때 나타나는 뭐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스트레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져주고 또 이제 금연하면 생길 수 있는 체중 증가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또 심피 기능도 좋아지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실 때 운동을 같이 하신다면 병행하신다면 아주 금연하시는데 아주 좋은 보조 수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운동으로 독성 물질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조제도 참 좋고 운동도 좋은데 금연이잖아요. 금연은 담배를 딱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은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3회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3회 법칙이요? 3낭비 말고 또 333인데 네. 숫자 3 되게 좋아하신다. 럭키 3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3일, 3주, 석 달 해가지고 3일째가 너무 힘들고 네. 그 버티면 3주 차가 너무 힘들고 네.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석 달째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 못 버티면은 자꾸 굴레 빠진다고 그만큼 금연이 어려운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날짜가 1월하고도 좀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흔히 이제 작심 3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3일은 훌쩍 지난 상태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저는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담배라는 걸 꼭 우리가 단번에 끊어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너무 무리한 도전을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일에 한 갑 정도를 폈다. 그러면 그걸 반갑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 줄이긴 뭘 줄여요. 왜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냥 무탁 자르듯이? 네, 제가 금연은 안 해봤지만 네. 금주는 해봤거든요. 오마이갓.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금주도 그냥 하루아침에 생각난 대로 딱 끊어줘야지만 예. 이제 조금 실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영서 씨는 그렇게 해서 금주 성공했어요? 한 5개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죠? 했는데? 괜찮잖아요. 멋있잖아. 그래요. 네. 담배 얘기하다 보니까 술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금연입니다. 네. 자, 금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단번에 끊는 게 좋느냐, 서서히 끊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닥터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줘요, 닥터스.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사실 니코틴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끊는다는 것은 힘들고요.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금연일을 정해서 그날부터 딱 그래야만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도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조차도 어느 정도 금연을 하고 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 때문에 한 개피 정도로 피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줄담배로 이어져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끊으신 분들도 평생 담배를 참아가면서 이것을 손에 안 대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서히 끊든 단번에 끊든 일단은 금연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지, 저도 주변에 담배 못 끊는 친구한테 너 의지 박약이야 이런 말 했다가 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친구 운 거 아니에요? 울었어 진짜로. 뭔 소리야. 저는 그 친구한테 동감합니다. 그 친구분한테. 왜냐하면은 이게 담배라는 게 게임 중독이랑 이런 거랑 다르게 니코틴에 일단 중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의지만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네. 근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 네. 의지가 없으면 끊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야 하죠. 그렇죠. 사실 요즘 흡연 문제는 거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내에서 이 흡연 때문에 서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도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는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것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의지의 문제일까요? 의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끊는데 의지만으로 끊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혼자 힘으로는 끊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금연 클리닉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금연 성공이 어려운 고도 흡연자의 경우에는 시도별로 우리 금연 지원센터를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영남대학병원이 대구 금연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연 지원센터에서는 고도 흡연자나 여러 번 금연에 실패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입소하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담배를 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드는 비용은 나라에서 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금연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금연 지원센터의 그런 금연 캠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금연 캠프에 입소하셔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거의 70~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소하시면 거의 대부분 금연 성공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셨거나 혼자서 금연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은 저희 대구 금연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히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금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하면은 뭐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네. 건강 식구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 저는 또 주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돈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 좋은데? 요즘 한 갑에 얼마예요? 4,500원? 잘하시네요, 역시. 왜 저러냐고. 어쨌든 4,5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요? 13만 원대거든요. 그렇죠. 1년이면은 164만 원이에요. 금연 하시면은 164만 원을 지금 아낄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 안 피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해서 네. 되겠냐마는 어쨌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담배는 반대로 내가 금연했다는 사실을 널리 계속 알려야 돼요. 계속 네. 알리면 네. 생각나서 이렇게 꺼내려고 할 때 친구가 손을 탁 치면서 야, 너 금연하기로 했잖아. 네.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주변에 알려라.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조금 감성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네. 금연으로부터의 나의 해방일지 써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날 한 날 써가면서 나중에 일기처럼 돌아봤을 때 되게 뿌듯할 것 같고 네. 또 젊은 청년분들한테는 금연했다는 이 해방일지 자체가 네.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오늘 힘들었다. 네, 오늘 힘들었다. 정말 참는데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꽉 깨물었다. 아. 좋은데요, 네. 그 해방일지. 벗어나는 과정 자체가 네. 큰 결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1945년에 해방된 이후 또 다른 해방일지. 각자 개인적으로 흡연자들은 해방 일지를 금연과 더불어서 써보는 것도 좋겠다는 아주 좋은 네. 그런 생각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답하고 싶네요. 이거. 그래요. 다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팁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죠. 알려줘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팁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마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번 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 번만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배와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금연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6년 병원연에는 붉은 말의 기운으로 금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